네, 안녕하세요. 한약총각 516기 시간입니다.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영상을 하나 이상씩 계속 찍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보십시오. 아시겠죠? 할 게 많아요. 500페이지인데 지금 42페이지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오늘은 이겁니다. 그러면 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역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무한한 기호를 할당시키는 그런 체계도 있고, 유한에서 어떻게 순환적인 그런 주기적인 기호 체계를 할당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두 개를 보통 혼합하잖아요. 그것들의 예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인간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용해온 역이 있는데, 역의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역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기준들이 보이거든요. 세 가지 기준이 있어. 천문학적 기준이겠죠, 당연히.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요 3대 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 기간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역의 유형이 또 분류가 됩니다. 오늘은 요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역은 핵심 구성 요소가 뭡니까? 기간이거든, 기간. 하루라는 보자.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요 상위에 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요 상위에 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역의 핵심 구성 요소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기간이라는 거는 어쨌든 델타 t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델타 t라는 거는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거든. 결국 요 델타 t1을 다른 델타 t들, 델타 t2, 델타 t3 등과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두 개의 시점이 필요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t1, t1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이거지. 즉, 이 시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모종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간 역사적으로 제정되었던 다양한 역의 구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준이 있어.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천구상 태양 좌표에 태양이 좌표가 변하죠. 하늘을 보면 그 변하는 좌표 중에서 단기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야. 뭡니까? 해가 뜨고 남중하고 그 다음에 지구, 출남중몰이라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죠. 그래서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연중 방위각에 따른 이거는 절기별로 뜨는 방위각 있잖아. 방위각이 뭐냐면 북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각도를 말해요. 각도. 그러니까 이 출모라는 요 지점은 절기에 따라 이렇게 변하잖아. 하지에는 가장 북쪽에 있고 춘분과 추분에는 어디에 있어요? 정동에서 떠서 정서에서 지고, 동지일 때는 가장 남쪽에 있어서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에서 지고, 다시 춘분일 때는 정동에서 떠서 정서에서 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 이런 베리에이션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뭐예요? 어쨌든 동쪽에서 출해서 북반구의 경우 남쪽에서 가장 높이 뜨고, 그죠? 가장 고도가 높고, 남쪽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정남방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서쪽에서 북서쪽이든 남서쪽이든 어쨌든 서쪽 영역에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이거지. 이게 공통적이잖아, 그지? 이게 바로 방금 말한 그거예요. 천구상 태양좌표의 단기적인 변화, 즉 하루라는 시간 내에 일어나는 변화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태양이 이런 단기적 변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변화냐 하면 좌표를 공유하는 항성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거예요. 태양이 1년 동안 황도를 연주 운동하는 겉보기 운동을 보이잖아. 나타내잖아.
황도를 운동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별들이 계속 바뀌겠죠. 항성들이, 별자리들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이 장기적 변화는 건.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보면은, 자, 24절기별로 지나가는 28수입니다. 기원전 1850년 기준이에요. 이 기원전 1850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허수 있죠, 허수. 북방 7수 중에 허수가 완전히 정북, 그러니까 동지점에 위치할 때야. 이 기원전 1850년이. 그래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허수를 정북방, 즉 정자방, 동지점에 받고 전개를, 논리 전개를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도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원전 1850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24절기마다 이 태양이 거쳐가는 궤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수에 갔다가 귀수를 향해 가고 류수를 향해 가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 태양이 위치하는 곳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아까 그 하루 동안 벌어지는 출몰에 비해서 뭡니까? 상대적으로 좀 긴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잖아. 그래서 크게 태양과 관련된 건 이 두 가지가 있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건. 계속 반복되거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천구상의 달의 위상 변화. 자,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양입니다. 모양. 달의 모양. 근데 왜 이 위를 붙였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랑 상통하겠죠? 어떤 이미지랑 상통하는데, 왜 모양만 따지는데 요 위자가 붙어 있느냐? 이 달의 모양은 뭐에 따라 바뀝니까? 지구와 태양이 있으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 있으면 삭, 여기 있으면 망, 여기 있으면 상현, 여기 있으면 하현인 거지. 즉, 이 달의 모양이라는 거는 독자적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고, 지구와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이 결정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달의 모양을 그냥 달의 모양에다가 위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라고 해. 즉 sak에서 망 변화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볼게요. 자, 삭, 뉴문, 초승달, 상현달, 퍼스트 쿼터입니다. 상현망, 하현망, 하현달, 금음달, 다시 삭, 뉴문으로 가겠지. 삭은 사실상 달이 거의 안 보이겠죠? 가려지니까. 자,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은 보면은 보자. 아까 왁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왁스는 말 그대로 그 머리 바르는 왁스 있잖아. 그런 거. 밀랍 같은 거. 근데 달과 결부돼서, 달의 위상과 결부돼서 쓸 때는 달이 차오르다야. 차오르다. 반대로 워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것도 왁싱이라고 쓰겠죠. 워닝이라는 단어는 반대야. 달이 이지러지다. 이지러지다가 뭐예요? 모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다. 그래서 봐봐. 워닝이지. 결국 달이 보름달까지 가면서 계속 커지거든. 왁싱 붙였지. 여기에도 왁싱이 붙었습니다. 달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 요 기간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작아져. 이지러지는 거야. 워닝.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현달을 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구로부터 기간이나 각도가 딱 4분의 1이 지났거든. 그래서 첫 4분의 1이야. 그럼 하현은 마지막 4분의 1인 거예요. 라스트 쿼터.
아시겠죠? 이 크레센트는 뭡니까? 이 눈썹 같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있을 때도 뭡니까? 여기 있을 때도 초승달, 여기 있을 때도 초승달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거를 특별히 금음달이라고 하긴 하는데, 영어로는 둘 다 크레센트예요. 근데 여기 초승달은 뭐야?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는 초승달이거든? 크레센트거든? 그래서 왁싱을 붙인 거고, 여기에 있는 애는 뭐예요? 점점 다리 모양이 없어지는 그 추세에 있는 크레센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워닝 크레센트를 붙인 겁니다. 우리말로는 금음달, 초승달이라고 완벽하게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이게 있어요. 생소한 단어인데, 이거를 지버스라고 읽을 거예요, 아마. B-O-U-S. 이거는 뭐냐면, 만월. 달이 가득 찬 달 있죠? 보름달. 만월에 가까운이란 뜻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보름달이면, 보름달에 가장 가까운 위상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근데 얘는 뭐겠어? 달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는 만월에 가까운 달이고, 얘는 뭐? 만월에 가깝긴 한데 달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는 그 지버스겠지. 그래서 여기다 뭐를 붙인다? 왁싱을 붙이고, 여기다는 워닝을 붙이겠지. 확인해 볼까요? 자, 갑니다. 워닝 크레센트 줄어들고 뉴문이 와서 왁싱 크레센트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퍼스트 쿼터 나오고, 자 이제 왁싱 지버스가 나오는 거지. 우리말로는 상현하고 망 사이에 있다고 상현망. 얘는 하현하고 망 사이에 있어서 하현망이고 워닝 지버스가 되는 거지. 좀 용어를 아시겠죠? 확실히 외워두십시오. 퍼스트 쿼터 한 번만 더 볼게. 왁싱 지버스, 상현망, 망, 보름달, 풀문, 하현망, 워닝 지버스, 그 다음에 하현달, 라스트 쿼터,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음달, 워닝 크레센트, 삭, 뉴문, 왁싱 크레센트, 초승달,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달의 위상 요거 있잖아.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월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달의 위상이라고 해서 월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력한 주기성이 보증되었어. 보증되었는데 이게 귀납적으로 보증된 전형적인 사례죠. 그죠? 당장 내일 해가 동쪽에서 안 뜰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간 계속 동쪽에서 떠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동쪽에서 뜨겠거니 하고 기납적으로 보증이 된 거야. 이거는 기납적으로 보증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황도를 운행하는 것도 몇 년, 몇십 년간 계속 봐보니 거의 비슷한 곳을 운행하는 거야. 달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모양이 삭에서 초승달로 갔다가 망으로 갔다가 다시 금음달로 갔다가 삭으로 계속 돌잖아. 즉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강력한 주기성이 귀납적으로 이미 보증이 된 거야. 거기에다가 전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확인 가능한 현상들이잖아. 즉 천문학적 현상들이거든. 천문학적 현상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용이하게 관측되는 전 지구적인 변화 현상이거든. 이것들은 아시겠죠? 물론 북반구나 남반구 위도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요 세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관찰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문화권을 형성한 대부분의 역법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규정되는 세 가지의 기간이 있거든. 뭡니까? 이 단기적 변화, 태양좌표의 단기적 변화, 즉 출, 남중, 모레에 의해서는 1태양일, 즉 솔라데이가 규정이 되겠지. 그죠? 그거잖아. 간단히
따지면은 태양이 일출부터 다음 일출까지가 하루라고 잡을 수도 있고, 그지? 대부분은 뭡니까? 태양이 북중, 안 보일 때 북중부터 다음 일북중까지를 하루로 잡잖아. 두 개의 기점이 발생을 하는 거지. 어쨌든 태양일은 태양의 어떤 단기적 좌표 변화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기간인 거고, 그럼 태양의 장기적 좌표 변화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기간은 태양년이겠지. 솔라이어. 그죠? 이런 거지. 동지점에서 출발해. 그래서 24길 절기를 거쳐서 다시 동지점으로 돌아온 그 시점 있잖아. 그 기간 있잖아, 기간. 즉, 동지점과 동지점 사이의 기간, 혹은 뭐 춘분점과 춘분점 사이의 기간. 이거를 1태양년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월상이 사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사구로 돌아오는 기간, 혹은 망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망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주기가 있겠지.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규정되는 기간은 태음월입니다. 루나먼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간이 어때요? 얘는 대략 24시간 단위로 규정이 되겠고, 그지? 얘는 24시간 곱하기 29.5일 정도로 규정이 되고, 얘는 24시간 곱하기 365.242일 정도로 규정이 되는 거지. 뭐예요? 종속관계가 성립하거든. 연월일이라는 요 세 기간 안에는 종속체계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즉, 최하위 단위 기간은 태양일이죠. 최상위 단위 기간은 태양년이고, 중간 단위 기간은 태음월인 거야. 아시겠죠? 이중 태양일은 모든 역의 최하위 단위 기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삼는 거야. 태음력이든 태양력이든 태양력이든, 그지? 이거는 기본이야. 하루를 기본 단위로 삼지 않는 역법은 사실상 없겠죠. 가장 직관적이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깔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가 조합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태양년이라는 상위 기간만 조합된 경우가 있겠지. 이거는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솔라 카렌다라고 해요. 역으로 요것보다 상위 기간 중에 하나인 태음월만 조합된 역도 있겠지. 이게 바로 태음력입니다. 루나 카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뭡니까? 태양년과 이거 못합니다. 태음월이 다층적으로 조합된 역은 태양력이라고 배속시킬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주기적 변화 기준과 연관된 역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천구상 태양좌표의 단기적 변화는 뭡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태양이 북중하는 현상, 즉 태양이 북중할 때는 보통 자정이라고 보잖아. 영시와 1이라는 역수의 변화, 즉 1의 할당된 수가 다음 수로 넘어가는 기점이 동기화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0시가 넘어가면 달력의 하루가 찰칵하고 넘어가죠. 그 말입니다. 즉 핵심 기점은 요거를 잡아요. 태양이 북중하는 그 시점.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명리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태양이 정자방에 북중하는 시점이 있겠지. 이게 지금 시간으로는 0시 0분이겠고, 예전 그 12시 백각 체계로 따지면 어디겠어요, 얘는? 자, 봐봐. 23시, 0시, 1시, 새벽 1시 이렇게 되겠죠. 이 0시라는 기점은 어디냐면
봐봐. 기억나시죠? 자초시, 자정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자시. 그러니까 자시를 12시를 두 개로 나눠서 초시와 정시로 봤잖아요. 근데 이 영시라는 거는 아주 얄궂게도 자시의 정중앙, 즉 자초시와 자정시를 나누는 그 기점이 돼버리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하루의 시작을 자시로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23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에 일을 받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23시부터 0시에 태어난 사람도 다음 날에 일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루의 시작을 0시라고 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는 23시에서 0시는 전날이야. 그죠? 그리고 0시부터 1시까지가 똑같이 자시인데 얘는 뭐야? 다음 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주 뽑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 만약 기준이 이렇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23시에서 0시를 뭐 야자시, 밤의 자시, 요거는 새벽으로 가니까 조자시라고 봐서 자시를 두 개로 나누고 요거는 전날, 요때 태어난 사람은 전날, 요때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이라고 보는 명리학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것 때문이야. 하루가 넘어가는 기점을 여기로 볼 것이냐 여기로 볼 것이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지력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 그 시간에 요거까지 같이 한번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구성 태양좌표의 장기적 변화는 뭐예요? 태양의 황도상 위치 변화잖아. 즉 직관적으로는 태양이 특정 항성과 천구성의 좌표를 공유하게 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두수, 궁수자리 인근, 즉 여기 2023년의 동지점은 여기거든요. 아시겠어요? 2023년의 동지점은 여기인데 이게 두수랑 연관이 있거든. 두수에 가깝잖아. 서양 별자리로는 궁수자리죠. 이게 두수랑 궁수자리랑 많이 겹칩니다. 어쨌든 보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 별자리들은 띄엄띄엄 있고 각 별자리마다 관할하는 어떤 범위도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로 요 절기를 판단하는 거는 뭐랄까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는 그냥 환경으로 봐야 돼. 태양이 환경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즉 환경 270도에 위치하면 그냥 동지점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지점일 때 환경을 체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270 환경이 270도 0분 0초가 되겠지. 이게 동지점인 거고. 그래서 각 절기별로 이 환경이 1대1 됩니다. 아시겠죠? 즉 보다 정확하게는 태양이 특정 환경에 위치하는 현상은 특정 월과 일이 조합된 날짜에 동기화가 되게 마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달력을 만들 때 이렇게 해요. 이 절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어떤 기점이잖아. 사실상 계절을 결정하거든요. 그죠? 태양의 어떤 황도상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절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기점이잖아.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달력의 역일하고 완벽하게 동기화가 될수록 좋은 역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레고리력에서는 다행히도 상당히 그 동기화 정도가 높습니다. 하루 정도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010년에서 2050년까지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동지일을 체크해 봤더니 양력으로 12월 21일에 나타난 경우가 32회, 즉 78%. 하루 지난 12월 22일에 나타난 경우가 9번, 즉 21%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지는 사실상 12월 21일이라고 봐도 되고, 하루 정도 늦어서 12월 22일에 동지가 태양이 환경 270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레고리력 체계 하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거 태양력이나 그레고리력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24절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점이라고 했잖아요. 24절기가. 중요한 기점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얘 동지란 것도 21일, 22일 뭐 요 둘 중 하나에 오고, 소화는 언제 오냐면 그 다음. 소화는 1월 6일 전후에 와요. 하루 정도 미뤄질 수도 있겠지. 일단 금년은 2024년은 1월 6일에 왔어. 그럼 보통 1월 6일에 오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한 5일 정도씩만 땡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5일 정도씩만 땡겨서 이렇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절기는 1일에 오게. 24절기니까 보통 15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간격이. 그래서 어떤 절기는 1일 정도에 오게, 그리고 어떤 절기는 15에서 16일 정도에 오게끔 역법을 세팅했으면 이게 직관적으로 오늘 1일이니까 무슨 절기구나, 오늘 보름이니까 무슨 절기구나가 딱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레고리력은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고 한 5일 정도 더 뒤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지일이나 소환일이나 입춘일을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명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 말고. 그죠? 직관성이 떨어져서 그래.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래.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쉽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이 당연히 치음법이지. 1년을 365일로 가정을 해버리면 실제 태양의 황도 일주 주기인 2422일하고 갭이 생기거든. 0.2422일 정도. 이거를 4년 정도 누적되면 1일이 채워지잖아. 요거를 주기적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나마 요게 맞는 거야. 결국 치음법 덕분에 이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구상 달의 위상 변화. 아까 사계에서 망으로, 망에서 사고로 계속 변하잖아. 근데 이거를 계산을 때려보면 얼마가 되느냐? 평균 상망 주기는 29.5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음력에서 태음월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9일로 두든가 30일로 두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평균 값을 따져서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로 만들면 되지. 그럼 평균적으로 29.5일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대개 사기라는 현상은 음력 1일 날에 나타나고, 망이라는 현상은 대개 음력 15일 전후에 동기화됩니다. 이거 음력 달력, 네이버 음력 달력이나 핸드폰의 음력 달력 한번 보세요. 한 달 29일, 한 달 30일입니다. 그리고 삭망이 대개 1일 15일에 매치가 되지. 그래서 정월대보름이 있잖아. 정월대보름이 망이 나타나는 거지. 정월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역법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3대 기준과 이로 인한 3대 기간. 오늘은 요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천문학적 현상들을 관찰할 때 핵심 포인트인 좌표계.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지구과학이나 천문학 시간에서 조금 많이 헤매고 좀 손을 놓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그림을 많이 넣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